우리가 효율을 너무 따지다 보면 때로 목표와 타협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만 조금 포기하면 얻는 게 더 많으니까 괜찮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자동화시킨다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특히 회사 같은 곳에서 이런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을 하면서 효율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율에 관한 제 생각을 무너뜨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효과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효율성이란 단어는 익숙해도 효과성이란 단어가 좀 어색합니다. 이 둘은 무엇이 더 뛰어나거나 중요한 게 아니고 균형을 이뤄야 할 테크닉입니다. 둘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효율성, 최소한의 투입으로 기대하는 산출을 얻는 것. 효과성, 조직의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정도. 뭔 소린가 싶죠? 자, 그래서 제 식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효율성,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결과. 효과성, 그딴 건 필요 없고 목적만 달성하면 돼. 이 정도가 가장 쉬운 설명이 아닐까 싶네요. 이 둘은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걸 우선시할까를 정하는 방법론 같은 거예요. 자, 어떤 회사에서 두 개의 부서에 똑같은 프로젝트를 줬다고 칩시다. A는 효율에 미쳐있는 효율충들이 모여있는 부서고 B는 효과에 미쳐있는 효과충들이 모여있는 부서입니다. 근데 대표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네가 알아서 옆집 철수네보다 맛있는 빵 만들어와 라고 합니다. 자, 효율충 A 부서는 가장 먼저 최소의 비용으로 철수네 빵을 따라잡을 제품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데드라인을 앞당기고 B보다 더 빠르고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A 부서는 철수네랑 비슷하면서도 저렴한 유통구조를 만들었고 제품 개발 시기도 B보다 훨씬 더 앞당깁니다. 대표님이 한 입 먹어보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와, 너네 벌써 이걸 만들었다고? 원가도 얼마 안 하네? 오, 일단 알았어. 고생했어. 자, 한 달 뒤에 B부서에서 빵을 들고 옵니다. 대표님이 이걸 먹어보기도 전에 한 소리 하십니다. 야, A는 한 달 전에 끝냈고 너네보다 반은 절감했던데 너네 뭐 했냐? B 부장님이 고개를 탁 떨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일단 드셔보시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한 입 묵니다. 근데 이게 개맛있는 거예요. 한 입 물자마자 막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이 적절한 조화가 미친 거예요. 대표님이 자세를 딱 고쳐 앉으면서 말합니다. 알았어, 가봐. 이제 이 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해봅니다. 사람들한테 두 제품을 먹이고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B를 높게 평가합니다. 결국 이 회사는 B 제품으로 출시하기로 결정하고 빵은 미친듯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 빵은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알아서 홍보해줍니다. 회사는 더욱더 성장하고 업계에서 유명해집니다. 이러니까 대표님이 너무 신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번엔 라면을 팔 계획이에요. 옆집 짱구네 라면보다 맛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B에게만 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B는 저번처럼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짱구네 라면보다 맛있으면 돼 라는 생각 하나로 또다시 제품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차이인지 느껴지시나요? 이 얘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중간한 효율을 따지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효율을 너무 따지다 보면 때로 목표와 타협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만 조금 포기하면 얻는 게 더 많으니까 괜찮아. 사실 이런 마인드는 나와 우리를 위한 거지 고객을 위한 마인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고객은 네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 안에 탑재된 기술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야, 이거 좋다 하고 끝나잖아요. 원래 소비자는 다 그렇습니다. 그냥 좋으면 된 거예요. 물론 혹자는 A처럼 만들어서 더 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여기선 더 맛있는 빵을 만든다가 목표였기 때문에 B가 더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맛으로 철수네를 앞지르면 판매량이 늘고 당연히 수익도 늘고 규모도 늘어날 테니까요. 제작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건 실패라는 겁니다. 제가 쿠팡을 엄청 애용하는 사람인데요. 뉴스에 보면 쿠팡 매년 적자라고 엄청 뜨죠.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게 저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배송이 빠른 게 좋고 로켓프레시가 좋고 심지어 OTT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제가 한때 스마트 스토어를 좀 해봤는데 그때 쿠팡을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은 천국이고 판매자 입장에선 지옥이라는 겁니다. 쿠팡이 판매자들끼리 경쟁시키는 방식은 굉장히 살벌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쿠팡이 나쁜 것 같죠. 우리가 쿠팡에서 싼 제품을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는 건 그들의 미칠 듯한 경쟁의 결과입니다. 근데 쿠팡이 효율만 따지는 회사였다면 어땠을까요? 몇 년간 지속되는 적자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쿠팡 없인 어떻게 살았을까?
를 지향하는 쿠팡의 효과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훌륭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흑자를 내는 게 좋아 보이지만 당장의 이익이 적더라도 사람들의 선택을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엔 100원, 1000원만 올려도 미칠 듯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유지되죠. 이런 게 꼭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에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뭔가 결과를 내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 과정이 조금 늦더라도 혹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평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높게 평가한다면 다음 일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효율성과 효과성은 서로 상호 보완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효율에 미쳐 결과를 내지 못하는 집단도 효과에 미쳐 빚만 떠안다 무너지는 집단도 옳다고 할 순 없으니까요. 살다 보면 적당함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에 확신이 생길 때쯤 그로 인한 부작용이 한 번쯤 생기더라고요. 저한텐 그게 효율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헬스 유튜버분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냥 하셔라입니다. 정보가 넘치고 효율이 중요시되는 세상에서 때로는 그냥 눈 딱 감고 몇 세트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죽을 때까지 들어보자 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똑하고 효율적인 사고와 단순하고 우직한 마인드를 겹쳐본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덕분에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